자,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연애 중인데 여자친구가 과소비하는 거 싫어하고 요즘 여와 달라서 좋긴 한데 여자와 달라서 좋긴 한데 스탑널컷 아닐지 걱정이네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과소비하는 거 싫어한다. 정말 좋죠. 요즘 여자답지 않네요. 요즘 여자의 시그니처는 과소비인데, 근데 이 과소비가 남자가 해주는 과소비죠. 자기 돈을 내는 과소비가 아니라 여자와 과소비 유도하죠. 참 어떻게 과소비하는 거 싫어하는 여자가 희소해졌냐.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? 어떻게 과소비하는 게 어떻게 기본 메타가 돼버렸어 이 대한민국 땅에서. 요즘 여자가 다르대요. 그럼 요즘 여자는 어떤 여자? 요즘 여자는 그럼 과소비하고 돈 많이 쓰고 저축 같은 거 안 하고 그런 겁니까? 달라 좋다. 참 씁쓸하다 맞죠? 아니 분명히 예전에는 여자분들 중에 알뜰한 분들 좀 이렇게 좀 남자한테 큰 거 바라지 않는 분들 많았단 말이에요. 좀 씁쓸하네 이게. 물론 안 입는 여자들도 있겠죠. 아껴 쓴 여자도 있겠지만 스탄더커 아닐지 걱정이다. 와 봐봐요. 이게 얼마나 이제 남녀 간의 불신의 감정이 강하면 이런 게 생길까.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가 이러면 그냥 무조건 믿었어요. 이 여자가 정말 좋은 여자다. 이 여자 놓치면 안 되겠다. 쭉 만나야겠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의심하잖아. 의심. 못 믿겠다는 거죠. 지금 여자분들 아셔야 돼. 뭐 여자도 남자를 못 믿겠지만 남자분들 여자를 안 믿어 이제. 여자 생각 안 믿는다니까. 근데 연애 중인데, 근데 연애라는 게 참 웃기게 그런 겁니다. 연애라는 게 진짜 패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좋은 패만 보여줘. 좋은 패만. 그래서 연애 때는 이 사람이 과소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싫어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잠깐 만났을 때는. 제가 알기로는 이 글을 적으신 분이 만나신 지 얼마 안 됐어요. 그냥 데이트하는 것만으로 이 사람이 과소비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인지 좋아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. 여자분들 요즘에 가면을 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. 그래서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여자분들 기분 나쁘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이 요즘에 가면을 많이 써요. 남자도 그렇겠지만. 그래서 고지곳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. 고지곳대로. 그리고 여자가 정말 과소비하기 싫었는지는 그 사람의 어떤 생활 환경을 보시면 돼요. 그게 제일 정확해요 사실. 그냥 내 만날 때만 데이트 비용을 적게 내게 하는 사람인지, 아니면 평소에 정말 뭐 돈 같은 걸 좀 잘 관리하는 사람인지, 그 사람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을 면면히 따져보면 보입니다. 참 스탑너커가 아닐지를 걱정하는 이 대한민국 현실이 참 그렇네요. 여자분 왜 이렇게 됐어?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탑널컷 효력의책은 간단한데요. 마지막으로 결혼하게 되면 경제권은 안 넘기면 됩니다. 나는 절대로 결혼하면 경제권 안 넘길 텐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. 스탑널컷면 여기까지 통과하기 힘들 텐데 결혼하고 나서 조르거나 돌변해서 장인 장모까지 동원해서 난리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긴 합니다. 하지만 결혼은 어차피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는 거라서 그 정도면 리스크를 낮춘 거죠 라고 적어줬습니다. 근데 이것도 해결책이 아니에요. 이것만으로 해결책을 볼 수 없어요. 뭐 경제권 안 내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일단 가족 간의 관계가 어떤 건지 좀 면밀하게 봐야 돼요. 보통 스탑널커 분들은 가족들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. 아니면 가족들이 좀 상태가 안 좋구나. 가족을 봐야 돼. 부모님들이 보면 그런 거 보잖아요. 상대쪽 집안이 좋은 집안인지 보지 않습니까? 옛날에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. 괜히 집안을 보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부모와 계파인데 좋은 자녀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보통 부모가 앞가리 못하고 문제면 자녀도 비슷한 경우 많아요. 특히 그 여자가
아니 그러니까 내가 만난 여자가 그 집안이 더 이상하다면 보통 딸은 전염되더라고요.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 상태가 안 좋은데 여자가 좀 좋다. 그런 결혼은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 여자쪽 집안이 형편없는데 결혼하잖아. 그러면 남자가 그 집안을 먹여 살려야 돼요. 그냥 이 여자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그 집안까지 같이 플러스로 먹여 살리는 거야.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, 여러분. 내가 그 여자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그 여자 집안까지 같이 먹여 살리는 경우. 뭐 집안에 뭐 돈 나갈 일 있으면 뭐 도와준다거나. 그리고 만약에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가난한 여자가 결혼했어요. 집안 상태가 안 좋아. 결혼했는데 여자가 자꾸 처가 쪽에 돈을 보내요. 그래서 내가 아니 난 너랑 결혼한 거지 너희 집안하고 결혼한 거 아니다. 그래서 너희 집안 형편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지만 이건 아니다. 내가 돈 버는 건데 왜 자꾸 집안에 돈을 보내주려고 하냐. 이렇게 이야기해서 여자가 막 미안해. 앞으로 돈 안 보낼게. 그리고 처가고 왕래를 줄여. 당신 출가 외인이야. 처가에서 결혼한다고 보태준 게 뭐가 있어. 나 처가 쪽 사람 별로 안 좋아해. 그러니까 노선 좀 확실하게 지켜.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 여자가 그래 앞으로 처가 쪽이나 멀리하지. 이런 분들 잘 없어요. 여자분들은 좀 이게 우유부단한 게 뭐냐면 보통 막 이게 처가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만약 남자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. 처가도 같은 식구인데 결혼했으면 같은 식구 아니야? 그리고 내 피투리도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어.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. 이런 경우 이런 식으로 어떻게 우리 부모님인데 내가 모른 척 할 수 있어. 좋듯이도 우리 부모님인데 자기가 좀 이해해주면 안 돼. 이런 식으로 나와. 골 때리거든요. 그래서 집안을 봐야 돼요. 보통 집안이 좋으면 스탄더드 가능성이 현저하게 적어집니다. 왜냐하면 집안이 좋다는 얘기는 가정교육이나 집안교육, 그러니까 이제 뭐 학습 능력 같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. 보통 스탄더드 이분들은 대부분 없는 집안이에요. 없는 집안. 가진 거 없는 집안. 그리고 취직시키는 집안. 그냥 혼수만 시켜서 보내는 집안. 그런 집안이 대부분이에요. 여자가 좀 능력을 갖추고 결혼하면 스탑너커가 있어도 남자가 이해할 수 있죠. 얘도 결혼해서 좀 보태주기 많은데 처가도 좀 사는데 근데 가진 거 없는데 여자가 스탑너커 돌보나니까 그게 더 문제예요. 그게 더. 첫 번째는 여자 쪽 집안이 좀 균형력 있는 집안인지 집안 교육이 돼 있는 집안인지를 봐야 된다. 그리고 공동명의. 전 공동명의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여자가 가진 거 없는데 여자가 집을 해오는 게 아니라 남자가 집을 해오는데 공동명의 하자. 해주면 안 돼요. 그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. 애초에 아파트 가격 보고 하는 거예요. 여자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. 자기가 나 사랑하는데 이 정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그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.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.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. 그럼 그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. 여자분들 아직도 이런 걸로 있잖아요. 계산기 두들기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. 뭐 아파트 마련하면 명의는 우리끼리 같이 하자. 그거 이미 이혼하고 났을 경우 재산 분할까지 염두한 겁니다.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긴 한데 이제의 결혼은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. 혹시나 이 사람과 잘못됐을 경우 이혼할 수도 있다는 염두를 깔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이런 말 하면 참 웃기죠. 아니 그래도 같이 살려고 결혼하는 건 이 사람과 깨질 거가 걱정을 해야 된다고? 근데 요즘 결혼이 그렇잖아요 여러분. 워낙에 깨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혼인을 한 사람 적어지는데 그런 것까지 계산 때린 사람도 많거든요. 여자분들 좀 독해요 결혼 시장에서.
내가 혹시나 이 사람과 결혼해서 혹시나 잘못됐을 경우 내가 챙겨 먹을 수 있게 뭐가 있냐, 이거 계산기 뚜리고 나온 사람 분명히 많을 겁니다.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. 벌어놓은 게 없는 사람일수록 뚜둑입니다, 분명히.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. 결혼은 끼리끼리 하는 게 낫다, 비슷한 집안끼리 하는 게 낫다.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. 여자가 만약에 가진 게 없는 집안이면 가진 게 없는 남자 할 수밖에 없어. 근데 여자들이 그거 원하지 않거든. 여자들 대부분 상승으로 원한단 말이야. 우리는 가진 거 없지만 가지고 많은 집안에 가고 싶어요. 왜냐? 가지고 많은 집안에 가야 내가 나중에 혹시나 결혼 생활을 하고 나서 뭐 이 사람과 안 맞을 경우, 야, 그만큼 그 집안에 때울 게 많잖아요. 그런 거 다 알고 만나는 거야. 상승혼이라는 게 참 치사한 것 같아, 알고 보면. 자기들 이득 볼 것만 생각하고 나오는 거예요. 어른들이 얘기한 게 어떻게 보면 정말 다 맞는 말이에요. 집안 환경 봐야 된다. 그 집안 가족들 봐야 된다. 그리고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해야 된다.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해야 잘 산다. 그 맞는 말이에요. 상승호는 뭐예요?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 안 하고 자기보다 능력이 훨씬 더 좋은, 집안 환경이 좋은 곳에 시집 가겠다는 거잖아.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될 거예요. 스탑널건 다 그런 겁니다. 여자들 상승혼과 기초한 겁니다. 상승혼. 상승혼을 바라는 사람들이 스탑널걸 가능성이 높아요. 가진 거 없는 사람이 가진 거 많은 집안에 가겠다. 상대적으로 대부분이 그런 쪽에서 스탑널커를 많이 합니다. 결혼하고 나니까 갑자기 사람 바뀌고 돈돈거리고.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. 여자들의 상승혼 자체가 스탑너커를 깔고 있다. 그리고 가진 거 없는 사람이 시집하려고 나온다. 스탑널커다. 그리고 얘아주 집안이 별 볼일 없고 제대로 뭐 사랑구실 하는 사람이 없다. 그럼 스탑널커다. 그리고 가진 거 없는 집안인데 아파트 공동명의하자, 경제권 나 안 해달라, 스탑널커다. 저는 그렇게 봐요.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걸러질 거라 생각합니다. 그럼 여자분들 중에 가진 것도 없고 집안 환경 안 좋고 벌어놓은 거 없는 사람은 결혼 못 하는 거예요. 근데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. 점점 가면 갈수록. 여자분들 가진 거 없는 이제 결혼하는 그런 상승혼 결혼은 드라마에서는 진짜 존재를 하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. 앞으로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죠. 자, 이상으로 1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